네, 일단 그 주말에 수업을 마저 마무리하지 못해가지고 우리 그 마플 교과서 49페이지의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이번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특히 이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험에 되게 잘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잘 풀고 그리고 이러한 개념들을 조금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서 특히나 약간 조금 주의하면서 보시면 되겠고, 근데 이제 마저 못 나갔던 이유가 우리가 워낙 그때 당시에 진도를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특히나 중요한 단원이라, 근데 이것들을 약간 좀 흐리멍텅한 정신으로 진도를 나갔을 때 이 중요한 단원의 개념을 까먹을까봐 일단은 그때는 잠시 중단을 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특별히 그 영상을 찍어서 너희들한테 이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단원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플 교과서 49페이지 펼치시고요.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소의 개수는요, 우리가 뭐 두 가지 경우로 조금 풀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이제 거기 나와 있는 공식 같은 경우를 내가 풀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내가 언제나 집합의 연산에 대해서 풀 때는 항상 우리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걸 따라오면서 벤 다이어그램 이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가 있겠다. 근데 이제 이 단원에서 주목해 주셔야 될 거는 무조건적으로 원소의 개수가 공식이 성립하지는 않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시면은 특히 집합 A와 B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경우가 나오는 걸 알 수 있고, 뭐 그 중에서 여기서 이제 설명하고자 하는 거는 아주 일반적인 거를 너희들한테 좀 설명해 주려고 공식을 알려준 거고, 근데 이제 우리가 막상 문제를 다쳤을 때 사실상 그런 일반적인 경우가 나오는 문제 자체는 얼마 나오지 않으면서 약간 예외의 문제들이 나왔을 때 우리는 그때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바로 이어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부터 할 거예요. 우리가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뭐 다음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떠한 두 집합 A, B가 있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두 집합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내가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는데, 자,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서로 이제 공통인 부분을 가지면서 나오는 이런 관계를 우리가 이제 두 집합 간의 뭐 일반적인 관계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내가 이제 원하고자 하는 거는 이 두 집합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내가 조금 알고 싶다. 자, 그러면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이 두 집합을 봤을 때 내가 이 각각의 부분에다가 번호를 조금 매기시면, 자, 여기가 1번 부분, 그리고 여기가 2번 부분, 여기가 3번 부분으로 매겨주시면은, 자, 내가 이 두 집합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뭐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겠다 이겁니다. 자, 먼저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나와 있고, 그리고 B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나와 있으면은, 자, 이것들을 내가 뭔가 살펴보시면은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지금 1번과 2번을 포함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보이시죠? 그리고 이 B라는 집합의 원소는 마찬가지로 2번과 3번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으면서 내가 합집합이라는 거를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의 합이다 라고 쓰시면은 지금 벌써 보시면은 1번과 3번은 아무 문제 없어. 다만 이 2번 교집합인 부분이 우리가 2번 나오는 거 알 수 있으면서, 따라서 우리가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각각의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더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얘네들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주겠다. 그래서 이제 얘가 의미하는 바가 사실 뭐냐면요, 이제 중복된 거를 이제 두 번 더해진 거를 한 번은 내가 빼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빼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2번 하나 없어지면서 완벽하게 내가 알고자 하는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알 수 있겠다더라. 뭐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그러면 합집합이라는 걸 무조건 이렇게 쓸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면 뭐 꼭 이렇게만 표현되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책에는 안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따로 적어놓도록 하시고, 뭐 다음과 같이 쓸 수도 있겠죠. 내가 A라는 집합의 원소를 전부 다 더해주면은 지금 이제 1번과 2번의 원소만 나오니까, 그러면 내가 이제 3번의 원소만 더해주면은 이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알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3번에 있는 원소만 따로 어떻게 표현하느냐라고 하시면 뭐 다음과 같이 B라는 집합에서
A라는 집합의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해주면 지금 B라는 집합에서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3번과 같으니까 뭐 다음과 같이 내가 합집합을 표현할 수도 있겠다더라. 또한 마찬가지로 B라는 집합에서요 A-B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면 마찬가지로 이것도 우리가 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포함함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자주 쓰이는 표현 중에 하나가 여기 나와 있는 이 합집합, 이 표현은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고3 때까지 계속해서 알고 갈 표현이면서 이 두 개는 뭐 사실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뭐 너네가 이제 얘만 외워가도 상관은 없지만 나머지 두 개를 아는 것도 뭐 괜찮은 방법이다라는 거 조금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랬을 때 그럼 무조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면은 뭐 제가 앞서 말했다시피 이 1번과 같은 경우에는 정말 두 집합 AB라는 게 있었을 때 아주 일반적인 관계를 나타내면서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두 번째로 꼭 두 개의 집합 AB가 겹쳐있지 않고 어떤 경우도 쓸 수 있냐면요. 자, A가 이렇게 있으면 B가 전혀 A랑 교집합을 갖지 않는, 즉 두 개의 집합 AB가 서로 소인 경우도 내가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겠다. 자, 그랬을 때 내가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전부 다 구해주시면요. 얘네들은 지금 교집합이 없으니까 그냥 A 집합의 원소의 개수 그리고 B 집합의 원소의 개수 이거 두 개를 더한 것과 똑같겠다라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누누이 얘기하지만요. 뭐 이렇게 일반적인 관계에 대해서도 항상 이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지만 이런 예외의 관계에 대해서도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우리가 이 원소의 개수 단어는 공식도 알아주셔야 되고 그리고 벤 다이어그램 이용해서 너네가 원소의 개수 찾아주는 연습도 꼭 하셔야 됩니다. 네, 이것만 조금 알고 가시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거기 이제 밑에 보시면요. 자, 이번엔 집합 A하고 B하고 C하고 총 3개의 집합이 나왔을 때 이 3개의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우리가 어떻게 구하느냐라는 걸 지금 배워보려고 해요. 마찬가지로 나는 이 집합 ABC에 관련된 것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모양의 벤 다이어그램만 그릴 거면서 지금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이 일반적인 모양에 대해서만 우리는 공식을 알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집합이 3개 나와 있을 때 내가 이제 구하려고 하는 거는요. 자,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과 C라는 집합의 전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고 싶어.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얘네들의 합한 거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니까 그냥 A 집합의 원소의 개수 그리고 B 집합의 원소의 개수 그리고 C 집합의 원소의 개수만 더해주면은 이거는 여러분들 틀린 거 알 수 있지. 왜냐면요. 지금 보겠습니다. 자, A라는 집합은 여기 하나, 둘, 셋, 넷 이 네 부분을 지금 더한 게 된 거고 그리고 B라는 집합은요 마찬가지로 중복되면서 이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표시된 거 알 수 있고 또 C라는 집합은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음과 같이 이러한 원소들을 우리가 다 더한 것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원하는 거는 그냥 단지 이렇게 2번 표시되고 3번 표시된 게 아니라 이렇게 한 번씩만 표시된 것들만 찾아주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이제 공식들을 이용할 건데요. 자, 먼저 지금 보시면은 A하고 B하고 그리고 B하고 C하고 C하고 A하고 겹친 부분들이 지금 2개씩 있는 거 보이니까 나는 일단은 다 빼겠다 이겁니다. 자, 뭘 빼시냐면 A 교집합 B의 원소 빼주시고요. 그리고 B 교집합 C의 원소 빼주시고 그리고 C 교집합 A의 원소까지 전부 다 빼주겠다 이거야. 그러면 A 교집합 B의 원소 한 번 빼줬으니까 없어질 거고 B 교집합 C의 원소 한 번 빼주니까 하나 없어질 거고요. 그리고 C 교집합 A의 원소 한 번 빼주니까 없어지는데 얘들아 지금 여기만 없어지니? 그런 건 아니죠. 왜? A 교집합 B를 빼주면 지금 여기도 하나 없어진 거고요. 그러면서 B 교집합 C는 지금 이거 전체를 포함하니까 마찬가지로 3개가 공통된 이 부분이 하나 더 빠집니다. 또 마찬가지로 C 교집합 A의 원소를 빼주시면요 여기 마찬가지로 전부 다 없어지는 거 알 수 있으면서 다음과 같이 딱 썼을 때 이 3개의 집합이 만나는 이 3개의 공통된 부분의 개수가 빠져있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한 번 더 더해주겠다 이거예요. 어떤 거를요?
교집합, B 교집합, C의 원소를 한 번 더 더해주게 되면은 그랬을 때 우리는 이러한 A, B, C의 합집합들의 원소의 개수를 구할 수 있겠다더라가 지금 거기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요. 뭐 여러분들 잘 알아두시고 특히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집합이 두 개일 때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는 방법 그리고 집합이 세 개일 때 이것들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는 방법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고 여기 고3 때까지 계속해서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그리고 벤 다이어그램 이용해서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거기 밑에 있는 문제는 뭐 잠시 영상 멈춰놓고 너희들이 스스로 한번 풀어보시고 자 저는 그 뒤에 나와 있는 문제들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50페이지 한번 볼게요. 50페이지 한번 봅시다. 예, 50페이지의 제목 자체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여집합과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라고 나와 있으면서 뭐 사실 그 제목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부여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합집합 이외에 다른 그냥 일반 집합들의 원소의 개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네, 지금 그게 사실상 이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좀 할게요. 자, 첫 번째. A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라고 보시면 이제 전체 집합 U라는 게 있어서 이 전체 집합에서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면은 우리는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알 수 있겠다더라 라는 건데 뭐 사실 이거에 대한 증명은 우리가 그냥 벤 다이어그램 이용하면은 쉽게 나오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전체 집합 U라는 게 있어서요. 우리 뭐 A라는 집합이 다음과 같이 있다라고 봅시다. 그러면은 이 A 집합이 아닌 부분, 즉 여기 이제 빈 공간이 되어 있는 게 A의 여집합이 될 거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이 A 집합의 원소의 개수와 그리고 A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그냥 합해주면 되겠다더라 라는 것은 사실 이제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고 자 그래서 A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되냐라고 하시면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A가 좌측으로 넘어가면은 우리가 써져 있는 우리 위에와 같은 식 나오는 거 알 수 있겠죠. 뭐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뭐 거기 두 번째 A의 여집합 그리고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 나왔는데요. 뭐 마찬가지로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벤 다이어그램 이용하시면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볼게. 그러면 우리가 마찬가지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했고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했으니까 그러면 우리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될까라는 걸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이것도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벤 다이어그램 이용하시면은 알 수 있겠죠. 딱 봤을 때 A 차집합 B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지금 우리가 여기 선택한 이 1번 부분의 원소들임을 우리가 알 수 있으면서 뭐 이것에 대한 원소의 개수는 뭐 별로 어렵지 않죠. A라는 집합에서요 뭘 빼주시면 되냐면은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빼주시면은 우리가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할 수 있겠다더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요. 이번에 이제 1번과 2번과 3번 즉 A 합집합 B의 전체 원소의 개수를 구한 다음에 그럼 얘는 지금 이제 1번, 2번, 3번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거겠죠. 자 여기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딱 1번의 원소만이니까 2번과 3번을 빼주시면 되는데 이 2번과 3번은 우리가 B라는 집합인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여기서 B 집합을 빼주게 되면은 우리는 A 차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알 수 있겠다더라 뭐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알아두시고 자 이번에는 꼭 공식처럼 외우지 마시고요. 우리가 항상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면 언제든지 이 공식이 나와. 그러니까 공식이 너무 의존하지 않으면서 벤 다이어그램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항상 벤 다이어그램 연습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이제 51페이지 넘어가기 전에요. 우리는 이 원소의 개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문제 좀 한번 풀어보고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2페이지에 73번 볼까요? 73번 볼까요? 자, 73번에 1번 보겠습니다. 자,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요, 지금 몇 개라고 나와 있냐면은 25개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A의 원소의 개수는
우리 11개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B의 원소의 개수는 우리 17개라고 나와 있고, 그러면서 또 A 여집합의 교집합, B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6개라고 나와 있을 때 우리가 구하는 거요. A 교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여라. 뭐 사실 이걸 구해보려면은 아까 이제 우리 합집합의 원소에 대한 공식을 한번 써볼까요? 자, A 합집합 B는요, A의 원소의 개수 그리고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하신 다음에 여기서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빼주면 된다라고 했으면서 지금 내가 이제 구하는 게 A 교집합 B의 원소만 빼주면 되세요.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구하려고 하는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 A의 원소 더하기 B의 원소 더하기 그 다음에 빼기의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로 빼주시면 되겠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근데 이미 A라는 원소의 개수와 B라는 원소의 개수가 나와 있으니까 내가 이제 구해주실 게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만 구해주시면 되면서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조건들을 가지고 내가 벤 다이어그램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때 내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게 어차피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내가 방금 이제 써먹었으면서 결국 이게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고자 하는 어떤 이제 키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얘를 한번 좀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떠한 원소의 개수냐면 A 여집합 그리고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니까 우리 사실 이거 이제 어디서 많이 봤나 했더니 드모르간 법칙을 이용할 수 있으면서요. 여기 나와 있는 거를 A 그리고 교집합 뒤집어 주시고 B로 묶고 그다음에 이것의 전체 여집합의 개수가 6개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셨을 때 이게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 번에 딱 떠오르셨다면은 공부 되게 대단히 열심히 하신 거고, 근데 이게 선생님 잘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아요 라고 하시면 뭐 벤 다이어그램 이용해서 한번 풀어봐야죠. 자, 보겠습니다. 자, 어떤 A라는 집합 그리고 B라는 집합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게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에요. 그러면 이 나와 있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한다면은 지금 A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이니까 A, B를 포함하지 않는 지금 이 전체 집합의 이 나머지 부분인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겠다. 따라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요, 이 전체 집합 개수가 지금 25개니까 자, 이 여백 부분이 총 지금 6개라고 나와 있으면서 따라서 내가 이걸 통해서 결론적으로 알 수 있는 거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6개 더하기 이거를 더했을 때 25개가 나와야 되니까 19개가 되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으면서 뭐 그럼 이제 여기다가 대입만 하시면 이제 쉽게 풀 수 있겠죠. 자, 11 더하기 17 빼기 19개 이것만 너희들이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 그래서요, 뭐 우리 간단하게 2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2번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이건 이제 여러분들 한번 계산해 보시고, 자, 2번 보시면요, 두집합 AB에 대해서 A의 원소의 개수가 38개고요. 그리고 B의 원소의 개수가 25개고, 그 다음에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49개일 때, 자, 우리가 구하는 거는 B-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도대체 몇 개 나오는지를 구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식의 약간 부작용이 뭐냐면은 A 집합의 원소의 개수 나와 있네. 그리고 B 집합의 원소의 개수 나와 있네. 그리고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나와 있네. 하시면서 그냥 반자동으로 얘 아니면 뭐 할 수 있어? 교집합 원소 알 수 있잖아. 그냥 그렇게 반자동으로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버리면요, 물론 답은 안 나오는 건 알지만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게 도대체 어딘가를 벤 다이어그램 이용해서 한번 구해 보시면요. 자, A라는 집합이 다음과 같고 B라는 집합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려줄 수 있으면서 했을 때 B 차집합 A의 부분은 지금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인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겠다.
그래서요, 내가 이 파란색 부분만 지금 구하려면은 뭐 당연히 너네가 이제 교집합을 만약에 구한다고 한다면은 B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요, 여기 이제 교집합만 빼주시면은 뭐 너네가 원하시는 거 나오긴 해. 그래서 이렇게 구해줘도 상관은 없는데 굳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또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표시할 수 있냐라고 하시면은 내가 어차피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 알고 있으니까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에서요, 그냥 이 A라는 집합의 부분만 빼버리면은 지금 내가 구하는 파란색 부분의 원소의 개수 나오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겠죠. 따라서 답은 49 빼기 38 해서 나머지는 계산하시면은 답 나오는 거예요. 뭐 어차피 여러분들은 지금 계산하는 단계고 지금 익숙해지는 단계니까 이 빨간색 방법으로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파란색 방법으로 교집합 한번 구해서 한번 다 구해보세요. 똑같은지 이런 것들은 되게 연습하면서 우리가 집합에 빨리 익숙해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 76페이지 보겠습니다. 76페이지에 76페이지가 아니라 76번 볼 거야. 76번. 자, 76번 보시면요, 전체 6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이제 전체 집합이 60명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제주도를 희망한 학생이 25명. 이거 제주도를 희망한 학생을 우리 이제 A라고 봅시다. 자, A 집합의 이제 원소의 개수, 즉 학생들은 총 25명이고요. 이제 B라는 집합, 얘는 이제 금강산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거를 선호하는 학생 수는 총 39명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서 두 군데 모두 희망하지 않는 학생이 3명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두 군데 모두 희망하지 않는 학생들이란 어디에 있는 학생들일까를 내가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한번 나타내 보시면요. 자, 제주도를 선호한 학생의 집합이 다음과 같이 있고, 그리고 금강산을 선호한 학생의 집합이 다음과 같이 있었을 때, 여기서 두 군데 모두 희망하지 않으니까 A도 아니고 B도 아닌 지금 이 전체 집합의 나머지 여백 부분의 학생들이 총 3명인 거 알 수 있겠다는 거.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일단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요, 전체 학생 수가 지금 총 60명이니까 A 합집합 B의 학생 수는 전체 학생 수에서 둘 다 싫어하는데 3명 빼니까, 따라서 우리가 구해주시는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60 빼기 3에서요 57명인 것까지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내가 구하는 게 뭐 1번부터 볼까요? 1번부터 보시면 제주도와 금강산 중 적어도 하나를 희망하는 학생. 그러니까 제주도와 금강산 중 적어도 하나를 희망한다는 거는 하나만 좋아해도 되고 B만 좋아해도 되고 A, B 둘 다 좋아해도 되니까 결국 이 1번에서 물어보는 게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 물어본 거죠. 그건 이제 우리가 이미 구해놨으니까 당연히 57명인 거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제주도와 금강산을 모두 희망하는 학생. 제주도와 이제 금강산을 모두 희망하는 학생은 다음과 같이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즉 금강산도 좋아, 제주도도 좋아하고 금강산도 좋아한 이 교집합의 학생 수 구해주면 되니까, 봐봐, 우리 합집합 알고요, 각각의 원소의 개수 아니까 사실상 우리가 구해주시는 얘는요, A 집합의 원소의 개수 더하기 B 집합의 원소의 개수죠. 그리고 전체 집합 빼주면은 교집합 나오죠. 따라서 25 더하기 39 마이너스 57 하시면은 우리가 이제 구하려고 하는 교집합의 개수 나오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보시면은 금강산만 희망하는 학생 수를 구하세요. 금강산. 근데 이제 이 파란색으로 돼요. 이 B 집합에만 속해 있는 다음 같은 파란색 부분인 거 보이면서 우리가 뭐 굳이 이런 식으로 집합으로 표현을 하자면요, 뭐 B-A, 즉 차집합에 관련된 원소의 개수를 구해줘라 라는 걸 알아주시면 되겠죠. 뭐 얘야 우리가 뭐 교집합 여기서 나오니까 B라는 집합에서 교집합의 개수 빼주셔도 뭐 상관은 없고요. 또 전체 집합에서요, 전체 집합이 아니라 소리
합집합 B라는 집합에서 A 집합을 전부 다 빼줘도 우리가 구하는 저 파란색 부분만 나오는 걸 알 수 있다 라고 하면서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딱히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간단하게 풀어주시면 되겠어. 자, 그런 다음에 55페이지 새 집합의 원소의 개수까지 문제 풀고 나머지 진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우리 몇 번 보실 거냐면요. 몇 번 볼까? 82번 볼까요? 82번. 자, 82번 보겠습니다. 82번 보시면 자, S9 학생 40명을 배정합니다. 자, S9가 학생 40명이라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전체 집합 학생 수가요. 총 40명인 것까지 나왔어. 그랬을 때 세 편의 영화 ABC에 대한 관람 여부를 조사했더니 ABC를 관람한 학생이 각각 21, 18, 23명이래요. 그럼 이제 내가 알 수 있는 게 자, A라는 집합을 관람한 학생 수는 21명이고 그리고 B라는 집합을 관람한 학생 수는요 18명 그리고 C라는 집합을 관람한 학생 수는 총 23명인 것까지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세 편 모두 관람한 학생이 4명이라고 했으니까 즉 A, 교, B, 교, C 얘를 전부 다 관람한 학생 수가요 지금 4명이고요. 자, 또한 한 편도 관람하지 않는 학생이 2명이래요. 즉 한 편도 관람하지 않는 학생 수는 우리 이제 전체 집합으로 가다 뭐 집합적으로 조금 표현했을 때 그냥 방과해서 쓸 수 있겠죠. A 합집합, B 합집합, C도 아닌 그런 나머지 부분 애들이 지금 우리는 몇 명? 2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요 영화를 2편 이상 관람한 학생 수일 것이다. 자, 그래서 이거는 내가 이제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2편 이상 관람한 학생 수를 구하려고 내가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잠깐 살펴보시면 우리가 뭐 이제 일반적으로 3개의 집합이 나왔을 때 벤 다이어그램 이제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요. 자, A라는 집합이 다음과 같고 그리고 B라는 집합이 다음과 같고 그다음에 C라는 집합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있는 학생들인 걸 알 수 있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요 2편 이상 관람한 학생 수니까 다음과 같이 우리 빨간색으로 표시된 여기가 되면서 자 이것들은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이 빨간색들만 구해주시면 뭐 되겠죠.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과연 여기 나와 있는 정보들로 이 빨간색 부분들을 구하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를 한번 찾아보시면 뭐 이런 거 알 수 있겠죠. 봐봐. 이 빨간색 부분만 찾아주시면요 먼저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 A와 B의 교집합인 부분을 한번 더해 볼 거예요. 자, A와 B의 교집합인 원소의 개수 더하기 또 B와 C의 교집합인 원소의 개수를 더하시고요. 네, 또 C와 A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전부 다 더하게 되면은 자, 이것들 한번 볼까요? 자, 차례대로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A 교집합 B의 원소는요 어디냐면 A 교집합 B니까 지금 여기 이렇게 두 군데인 걸 알 수 있어. 또 B 교집합 C의 원소의 개수는 지금 여기인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C 교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여기랑 여기인 거 알 수 있겠어.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내가 구하고자 하는 부분이 딱 2편의 영화만 보는 사람들이니까 잠깐만 2편 이상이네? 2편 이상의 영화만 관람한 사람이니까 지금 여기 이 빨간색 표시된 이 모든 부분인 거 알 수 있겠죠. 여기에 학생 수를 우리는 다 전부 다 구해줘야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근데 그렇다기에는 이 부분들은 각각 한 번씩 들어가서 사실상 내가 이제 구했을 때 만족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이 노란색 부분이 총 3번의 경우가 중복이 되면서 따라서 내가 구해주시는 저 빨간색 부분을 구하려면 여기서요 2개의 A 교집합, B 교집합, C의 원소들을 빼주면은 내가 구하려고 하는 부분의 원소의 개수가 나오겠더라라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한번 가볼까요? 내가 A 합집합, B 합집합, C의 여섯, 즉
이 A, B, C 전부 다 고지하는 학생들의 수를 2명인 거 알고 있으니까요. 나는 지금 A 합집합, B 합집합, C의 원소의 개수가 전체 40명에서 2명 빼면은 38명인 것까지 알고 있어서, 따라서 내가 이것들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개의 집합의 합집합의 공식을 한번 이용해 보려고 해요. 자, A 합집합, B 합집합, C는, 자, 천천히 가겠습니다. A의 원소의 개수 더하기 B의 원소의 개수 더하기 C의 원소의 개수, 그리고 빼기죠. 빼기에 A 교 B의 원소의 개수, 그리고 B 교 C의 원소의 개수, 그리고 C 교 A의 원소의 개수가 되면서 마지막으로 더하기 A 교집합, B 교집합, C가 이 세 개의 합집합에 대한 원소의 개수라고 내가 말씀드렸었죠. 자, 그랬을 때 이제 내가 필요한 게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만 알고 있으면은 문제 자체가 금방 풀리니까, 그러니까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을요, 이 부분을 그냥 A개라고 일단은 좀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대로 숫자 대입하시면은 합집합의 개수 38. 자, A의 개수요 21 더하기 B의 개수 18이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C의 개수가 23이면서 내가 이제 구하려고 하는 마이너스 A 나오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에 3개의 교집합의 개수, 아까 저기 4개라고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주시는 A 값이 뭐 넘기시고 다 해줄까요? 여기 이제 44에 48 그리고 56, 66에서 38을 빼준 게 되니까 뭐 28개가 나오는 거를 알 수 있으면서, 결론적으로 이제 내가 구하는 거는 얘가 지금 A죠. 내가 구하려고 하는 게 이제 A에서 2배의 3개의 교집합자를 빼주시는 거니까요. 결론적으로 내가 구해주시는 정답이요 28에서 빼기 2배의 A교, B교, C의 원소의 개수가 4개라고 했으니까 정답 20개 나오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겠다. 네. 뭐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세 집합의 원소의 개수까지 너희들 이제 시험에 좀 잘 나오니까요. 잘 알아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넘겨서 우리 51페이지 원소의 개수의 최대값과 최소값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값과 최소값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원소의 개수의 최대값과 최소값 또한요, 뭐 얘는 원소의 개수의 얘 또한 공식을 일단 알아두시는 게 조금 중요하고요, 여기서는. 근데 사실상 공식보다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풀어봤을 때 벤다이어그램으로 생각을 해보는 게 이 문제를 조금 잘 풀 수 있으니까, 그럼 과연 어쨌을 때 원소의 개수의 최대 최소가 나오나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볼게요. 자, 이 원소의 개수의 최대 최소는요, 먼저 우리가 조금 설정해놓고 가야 될 이제 그 하나 이제 설정이 있어. 자, 어떤 집합 A하고 B가 있는데, 자, 이것의 관계가 자 이렇다라고 조금 설정을 해놓을 거예요. 우리는 A의 원소의 개수보다 B의 원소의 개수가 더 많다라는 걸, 더 많거나 같다라는 거를 가정하고, 그 다음에 이 원소의 개수의 최대 최소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거기서 나와 있는 게, 야, 그러면 A 합집합 B의 얘의 최대값과 최소값은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 거면서,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2개의 합집합에 대한 원소의 개수를 구해보시면요, A의 원소 더하기 그리고 B의 원소 빼기 A 교집합 B의 원소를 해주시면 되는데, 내가 그냥 이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래? 이 관계에 대해서. 내가 어차피 A하고 B는 고정되어 있으니까 A 집합의 개수와 B 집합의 개수는 고정되어 있으니까요. 만약에 이 합집합이 최대가 되려면, 얘가 최대가 되려면 이 교집합이 어차피 얘네는 고정으로 되어 있으니까 얘가 작으면 작을수록 지금 이 합집합이 최대가 되겠죠. 즉 얘가 최대일 때는 그냥 이 교집합이 어디예요? 교집합이 최소기만 한다면은
합집합이 최대가 나오는 걸 알 수 있고, 반대로 이 합집합이 최소가 되기 위해서는 반대로 교집합이 최대가 되면 되겠더라고요. 이 관계를 우리가 알고 그랬을 때의 합집합과 교집합의 최대 최소를 한번 구해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A, B에 대한 관계, 즉 이 원소의 개수가 B가 더 많다는 건 알겠고, 이것들이 이제 한번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한번 서서히 봐보려고 하는데, 봅시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A랑 B라는 집합의 관계는 우리가 뭐 보통 그리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게 그리겠죠. 겹치는 부분이 있게 그리겠어. 자, 그러면 과연 이랬을 때 얘의 합집합이 최대가 될까? 라는 거를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뭐 무조건 이렇게만 나오겠냐라고 하시면은 뭐 다음과 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으면서 뭐 A, B가 뭐 서로 소인 관계인데도 뭐 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요. 뭐 이런 경우뿐만 아니라 어차피 이제 B라는 집합이 A보다 원소의 개수가 더 많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요. B라는 집합이 있어서요. A라는 집합이 B 집합의 부분 집합, 즉 쏙 들어가는 다음과 같은 표현도 우리가 쓸 수 있겠다더라. 그러면은 이러한 경우들 중에서 내가 과연 언제일 때 얘가 합집합이 최대가 나오느냐라는 거를 한번 알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A 합집합 B를 하면요, 결국에는 이제 여기서 일반적인 부분에서 A 합집합 B를 보게 된다면 다음과 같이 여기 1번 부분, 2번 부분, 3번 부분을 다 더했을 때 우리가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나오는 걸 알 수 있고, 이런 서로 소일 때 A 합집합 B의 원소를 구해보시면은 이 1번 부분과 2번 부분을 더했을 때 우리는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알 수 있고, 그리고 이 세 번째 경우, 즉 A가 B에 포함된 경우 같은 경우 여기를 1번 부분, 2번 부분이라고 했을 때 마찬가지로 우리가 1번 부분과 2번 부분을 더했을 때 합집합이 나오는 걸 알지만, 자, 우리가 뭐부터 갈까요? 먼저 이 합집합의 최소부터 가려고 해요. 이 합집합의 최소부터 가려고 해요. 자, 그러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최소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라는 걸 보시면은, 얘들아 1번과 2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내가 B라는 거는 아무튼 간에 있고 B에다가 A라는 원소를 더한다는 개념으로 조금 접근을 해보시면요, 아무튼 간에 이런 일반적인 부분이나 서로 소인 부분은 B의 집합의 원소 말고도 여기 이제 1번 부분 또 이제 이 A라는 전체 부분을 더해줘야 이 얘네들의 합한 거의 원소의 개수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이 3번 부분, 즉 A라는 집합이 B의 부분 집합일 때 보시면은 그냥 A 합집합 B라는 거의 원소 자체가 그냥 B라는 집합 전체예요. 봐봐. 얘는 합집합했을 때 B 집합에다가 A의 이 부분이 더 추가됐었고, 얘도 B라는 집합에다가 A라는 부분에 원소를 추가시켜줬는데, 여기서는요 A 합집합 B는 그냥 B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 전체가 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다 보시면은 당연히 이것보다는 A 합집합 B 했을 때 딱 B의 원소만 있는 얘가 가장 최소인 경우인 거 알 수 있으면서, 우리가 합집합에서의 최소인 경우는 그냥 B집합의 원소의 개수일 때, 이 3번 경우일 때 우리가 합집합의 원소가 최소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내가 최대값을 한번 구해보려고 하는데, 합집합의 최대값을 한번 구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이제 이 일반적인 부분하고 서로 소인 부분 중에 어쨌을 때 그러면 얘네들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가장 많을까라고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 이 서로 소일 때 한번 조금 관심을 가져보려고 해요. 다음과 같이 어떤 전체 집합이라는 게 있으면서 어차피 A하고 B는 서로 소니까 그냥 딱 반반 쪼개서요. 반반 쪼개서 야, 네가 A하고 네가 B 해라 라고 하시면 얘네들을 더했을 때 뭐 전체 집합일 때가 가장 원소의 개수가 많은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가 별로 크게 생각할 필요도 없이 합집합의 최대는 언제일 때가 되겠냐면 그냥 전체 집합일 때 최대값이 나오겠다 이 말이에요. 뭐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이걸 통해서 거기 밑에 나와 있는 식까지 한꺼번에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즉,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의 최소와 최대를 한꺼번에 구하려고 해요. 자, 여기는 필요 없으니까 잠깐 지울게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내가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최소이려면요. 최소이려면은 A 합집합 B가 뭐기만 하면 최대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 여기 있는 식을 잠깐 간단하게 조금 변형 좀 해줄게요. 자, A 교집합 B는요, 이제 좌변으로 넘기고 합집합은 우변으로 넘기시면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B라는 집합을 더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빼기 A 합집합 B의 원소를 빼주면은 지금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나오는데, 봐봐. 얘가 최소가 되려면 합집합이 최대가 돼야 되니까 합집합이 최대인 경우, 즉 전체 집합일 때가 우리는 A 교집합 B의 최소값인 거 알 수 있겠다. 따라서 얘가 이제 최소인 경우는요, 최소인 경우는 어차피 A라는 집합하고 B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고정이면서 우리 합집합의 원소가 최대일 때, 즉 전체 집합일 때가 우리는 A 교집합 B가 최소임을 알 수 있겠다더라. 자, 그러면서 A 교집합 B가 최대가 되려면, 얘가 최대가 되려면 A 교집합 B가 최대이려면은 A 합집합 B가 최소가 돼야 되면서 우리 최소일 때는, 얘가 최소일 때는 A의 원소의 개수 그리고 B의 원소의 개수에서 빼기 A 합집합 B가 최소인 경우에는 그냥 B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되니까요. 빼주시면 결론적으로 최대값은 즉 작은 쪽의 원소의 개수가 우리 A 교집합 B의 최대값이 되는 거 알 수 있겠다더라. 뭐 사실상 이제 이러한 관계에서 원소의 개수의 최대 최소가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두시면 되고, 뭐 누누이 얘기해드리지만 일단 공식 자체를 아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언제나 공식을 대입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상황 자체는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항상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푸는 거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시면서 우리 문제 하나만 마지막으로 풀고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4페이지에 79번만 보시고 이번 시간 마무리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우리 79번 54페이지입니다. 자, 어느 날 두 개의 놀이기구 A하고 B가 있는 놀이공원에 다녀온 30명의 학생을 대상. 전체 집합이라는 것은 30명이라는 거죠. 3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이렇게 뭐 벤다이어그램 그리지 말고 그냥 공식만 이용해서 풀 수도 있을 것 같네. 자, 그래서 전체 집합의 학생 수가요? 총 30명이랍니다. 그날 어떤 놀이기구를 이용했는지 조사하였더니 A 기구를 이용한 학생은 20명, 즉 A라는 집합의 원소의 수는 23개라고 나와있고 또 B를 이용한 학생 수는요 거기 16명. 자, 그래서 놀이기구 A와 B를 모두 이용한 학생, 이제 모두 이용한 학생은 우리가 이렇게 하면 A조 B의, 즉 이것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M과 N이라고 했을 때 M 더하기 1을 구해. 그러니까 얘 최대 최소 구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일단 이제 우리가 알아주셔야 되는 게 항상 최대 최소 구하려면 먼저 A와 B의 관계부터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즉 A랑 B 중에 뭐가 더 원소의 개수가 많냐라고 보시면 여기서 이제 B의 원소의 개수가 더 많은 거 알 수 있지? 따라서 B의 원소가요 A의 원소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라고 했을 때요. 우리가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은 어떻게 나타내냐라고 보시면은 뭐 최대값은 너희가 이제 보시면 알다시피 원소의 개수가 작은 애들일 때가 최대값이 나와요. 즉 여기서는 이제 B 집합의 개수가 우리 A 교집합 B의 최대값이 되겠다더라라는 걸 알 수 있고, 최소값은요 두 개의 원소를 더한 다음에 전체 집합만 빼주시면 이것의 최소값이 나옵니다. A 집합 더하기 B 집합에서 빼기 전체 집합 계속 딱 빼주시면요. 계산해볼까요? 23 더하기 16이니까 39 나오면서 마이너스 4는 9개 나와요.
그다음에 B라는 집합의 개수는 총 16개 나옵니다. 자, 이게 최대값이고 이게 최소값이니까 두 개 뭐 하시래? 더해주시면 16 더하기 9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25라고 하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 원소의 개수 단어는 너희들 그 중간고사 보실 때 무조건 한 문제 이상 나올 거면서 꼭 공식 암기 그리고 벤 다이어그램으로 문제 푸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너희들 수업 듣고 그다음에 우리 집합 전 단원까지 뭐 쌤하고 마플북 가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